처음으로 진단받은 게 20살 때인데요. 사형 선고 같았어요. 미친 사람, 살인자 이런 식으로 비춰지니까 저는 미친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미친 사람. 네. 저는 그 소리가 좋아요. 우리를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게 모두에 대한 이슈라는 걸 갖다가 드러내고 싶었고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기를 원해서 광장에 나갔었던 거고 병이 18살에 났었는데 저는 가수의 꿈이어가지고 음악학원도 다니고 음반을 내려고도 했었고 했는데 강제로 입원을 하게 됐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는 형이 있었는데 제가 자살시도도 했고 나 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끊기더라고요. 결국 관계가 끊어졌어요. 환자를 하려면은 그 아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정신병이라는 건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지금 자살률 1위가 다시 회복됐거든요. 리투아니아가 1위 탈환됐다가 막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생각을 해봐야죠. 우선은 저희는 그 당사자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요새 분리장애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요새 좀 공황장애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병원에 갔다 온 거 약봉지를 숨겨야 되냐며 내가 감정을 이런 식의 특별한 감정을 겪는다는 거를 왜 감춰야 되는 환경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영상 안에서 노출하는 거 혹시 해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조현병, 막 조울증, 막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는 되게 의미가 없거든요. 맨 처음에는 성격장애였어요. 그러다가 그게 우울증이 됐고 또 조울증 되고 환청, 환시, 뭐 피해망상, 과대망상 계속 발바가 올라가가지고 거의 병원 생활 한 20년 정도 됐을 때 조현병이 됐어요. 거의 끝으로 왔어요. 정신분열병으로요. 충분히 바뀔 수 있고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처음 진단 받았을 때는 무슨 사형 선고 같았어요. 그냥 정신병이라는 게 그냥 TV나 그런 언론, 미디어에 보여지는 게 다였거든요. 저한테는 인식이. 병 초기에는 되게 약물도 거부하고 제 병을 안 받아들였어요. 또 병이 점점 뭐 조울증, 조현병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때서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아프구나 하는 거를. 나는 사람을 해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걸 보면 되게 슬퍼요. TV에 나오는 걸 보면은. 저 같은 건 오히려 반대거든요. 증상이 심해질수록 점점 쑥고 사람 밀어내고 사람 가까이 가지도 않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혹시나 내가 정말 그렇게 돼버리는 게 아닌 건가? 그리고 사람들 말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게 아닌 건가?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밀어내요. 그 증상이 심해질 때는. 정말 내가 사람을 해칠까 봐. 그런 게 있어요. 야, 지금은 어떤 시대냐? 강제 입원은 그만하자. 응? 어이? 어디 갔어? 놔! 그거 놓으라고! 왜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들 나를 왜 괴롭히고 이러니 무거지를 이걸 잘라버려. 아이고 할 수 있다. 저희 안티카는 정신장애인 창작단체인데 창작자분들을 창작을 돕고 그리고 창작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을 같이 만들고 그 사회 인식 개선을 하면서 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병원에서의 기억이 그만큼 강렬하고 생각보다 좋지 않으면 모두가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사실 그게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텐데 되게 용기 내주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환자복을 입고서 거기서 그 연기를 하시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보통 병원에 병을
치료하러 가잖아요. 왜 정신병원은 병이 더 심각해져서 더 병이 더 악화돼가지고 나오는 걸까? 문제가 지금 의료 시스템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 경험상인데 입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해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납병원이라는 데가 있고 센터가 있어가지고 재활하는 출퇴근이 있어요. 입원 안 하고도 재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 저는 약보다도 중요한 게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대인관계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의 관계 그런 것들이라고 보는데 약으로 치료하려기보다는 사람으로 치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들이 관계 맺기를 시작했을 때 비용이 반으로 줄었다는 사례가 있거든요. 격리와 혐오 중심의 이런 프레이밍으로는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 너무 행진하고 싶었어요. 진짜. 꿈을 이뤘다. 꿈을 이뤘다. 지역사회로의 우리가 관계 맺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서 저희가 광장으로 나간 거거든요. 저희 광장에서 하지 않으면 지원해 줄게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부러 광장에 나간 거예요. 우리가 시청 8층에 있는 다목적홀에서 축제를 진행했으면은 우리가 그 공간에 있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존재는 그 니네들이 말하는 것만큼 강력범죄자가 아니고 살인자가 아니고 우리는 원래 그냥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거를 그냥 광장에 존재시키고 싶었었어요. 형형한 형광색들로 이뤄진 눈이 아플 정도의 그런 뭐라 그래야지 왁자지껄함 같은 게 저는 느껴졌었어요. 사실은 그 공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정신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태극기 들고 막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까지 든 사람들이랑 뭐 별의별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사자분들이 이렇게 즐기시도록 음악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놓는데 거기서 같이 즐기고 그 공간에서 그 어르신도 모두 색깔 그대로 그냥 가지고 놀고 있는 그게 너무 신이 나서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광장하고 보라 공황장애가 조금씩 있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 순간은 그냥 몰랐던 것 같아요. 그 공황장애가 있다는 걸,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걸, 광장 공부가 있다는 걸 되게 깊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장애를 뛰어넘은 것 같은 느낌? 저희는 어쩌면은 사람들이 내지 못한 용기를 내서 대신 얘기해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드프라이드는 광기에 대한 정체성, 광기에 대한 자신감, 혐오를 이기는 광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퀴어가 초반에 안 좋은 언어였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실은 언어의 정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매드프라이드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